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진숙 선생님의 친구로부터 온 이야기를 음성 편지를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가, 쑥쑥 박사님 치니까 이제 잘 나온다? 너 정말 유튜브 시작 잘했어. 이성숙 박사님, 너하고 잘 맞는 영원한 파트너더라. 그리고 너 공부 정말 많이 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겠네.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도 많이 쓰고 예비 부모 교육?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옛날 생각나더라. 그냥 부모가 되지 말고 뭔가 예비하고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옛날에 있었거든. 그리고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잘 키워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서, 시누이, 심지어 옆집 아줌마까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어. 아무튼 세대를 아우르는 맘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자녀들 잘 키웠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야, 구호도 정말 잘 만들었더라. 재밌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야, 너를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아주 좋아. 진수가 잘 지내. 화이팅이다. 화이팅. 잘 지내. 감동적인데요, 정말. 네.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친구에 답을 보냈어요. 친구야, 녹음한 파일 잘 들었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단다. 참 고마워. 너의 지지와 응원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쑥쑥 박사들 열심히 할게. 화이팅! 네, 너무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쑥쑥 박사는 주로 4, 5, 6, 7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는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학 후 신입생 상담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뭘 물어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학기 상담을 다루는 이유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하고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고 같이 협력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알더라도 선생님한테 그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선생님 아이에 대한 지도가 늦어지고 선생님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아이들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러 가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떨리죠.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셨어요? 네. 부모는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을 하는 이유가 내가 내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지만 네. 내가 모르는 내 아이의 나쁜 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 고등학교 때 상담하러 갔는데 네네. 그 아이 교실 옆을 지나서 가는데 칠판에 지각 청소 2명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때 저희 딸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가슴 철렁 내려앉죠. 집에서는 열심히 나갔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행복해서 갔던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또 우리 아이가 저기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걱정도 됐지만 일단 행복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상담을 가실 때 걱정도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를 선생님과 엄마가 함께 굴리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와 선생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할머니들께서 상담을 안 가는 것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학기 상담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신학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엄마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궁금했던 걸 이때 듣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엄마의 도움을 받는 셈이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엄마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에 대해서 이때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건 엄마와 선생님이 똑같이 협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이의 행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엄마와 선생님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결하면 잘 더 해결되지 않을까. 협력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기 상담은 엄마나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 선생님 모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하러 갈 때 그냥 가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에는 좀 그런 게 많았죠. 네, 네. 뭔가 선물을 좀 사갖고 가야 되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기 OT에 가보시면 네. 원장님들이 선물하지 마라, 뭐 스승은할 꽃 한 송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실제로도 어린이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네. 그래도 엄마들이 이제 처음 보내시는 엄마들은 그래도 좀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뭐 커피를 한 잔 사갖고 간다든지 해서 살짝 놓고 오시거나 네.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곤란해지죠. 선생님 놓고 가면 이런 사안은 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엄마들한테 연락을 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요즘엔 네, 그런 게 네.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일이 번거로워지고 또 어떤 엄마들은 선물을 거절하면 이게 뭐 큰 선물도 아닌데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전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왜 선물을 갖고 가고 싶을까요? 네, 뭐 뭔가 내 아이 그렇죠. 내 아이에 대한 부탁을 하고 좀 잘 봐달라고 그러시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커피 100잔이라도 사오고 싶었는데요. 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커피 100잔 사왔어요. 선생님 제 마음의 커피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듣는 선생님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엄마들의 마음이 충분히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우리 때하고 지금 그렇죠? 근데 참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인 신학기 상담에서는 선생님께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기 주로 상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선생님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니까 또 이제 궁금한 모습도 있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신입생이 아닌 경우는 1년이 지났으니까 아이가 달라진 것이 있지 않을까.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을 다 들은 후에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정리정돈을 잘하는가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놀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오늘은 미술놀이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재활용 상자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물론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건데 난 딴 거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잘 집중하는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엄마들이 제일 이제 이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정말 유치원에 와서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니? 밥을 잘 먹을까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혹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뭘 시켰을 때 제대로 답을 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가끔 동생을 때리는데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와서 혹시 친구를 때리는 게 아닌가, 혹시 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물론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엄마가 또 선생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 질문할 수 있는 거, 지금 단체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또 놀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내면서 걱정되는 것,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선생님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도하시지만 또 나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시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고칠 점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원에서 모든 활동을 잘하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상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상담이 너무 짧아서 좀 싱거울 정도로.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아이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네.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선생님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말을 걸러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고칠 점이 있다고 할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역할놀이를, 그런 엄마의 대응을 한번 역할놀이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선생님을 해볼게요. 쑥쑥이가 아이가 밝고 활발해요. 잘 웃고 친구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요. 네. 우리 반에 좀 해피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집중해서 놀이를 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또 어떤 놀이를 끝까지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좀 어려워해서 제가 요즘 정리정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저 엄마 좀 기분은 안 좋아요. 음.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네. 남자애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참, 그런데 쑥쑥이가 지난번 친구랑 싸웠다고 하는데 그 애가 누구예요? 네. 엄마가 지금 좀 화가 나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 쑥쑥이가 정리정돈 안 한다는 걸 선생님이 고민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딴 문제로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바람직한 네, 그런 네. 엄마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네. 상담을 하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다시 제가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네. 쑥쑥이는 아이가 밝고 쾌활해요. 네, 명랑하고 친구들하고도 아주 사이가 좋죠. 기분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집중해서 놀이하는 것을 좀 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또 끝까지 잘 안 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요새 쑥쑥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치원에서도 그러는군요. 쑥쑥이가 우리 애가 얘는 착한데 집에서도 정리를 안 해요. 그리고 좀 머리 써야 하는 일을 싫어해요.
선생님 우리 쑥쑥이를 참 잘 파악하셨네요. 죄송해요. 우리 쑥쑥이가 좀 심한가요? 남자들은 다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남자애들 중에 좀 활발하고 음. 그런 정리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 근데 조금 쑥쑥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리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사실 어머님이 실망하실까봐 제가 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쑥쑥이를 위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쑥쑥이는 생각을 해야 하는 놀이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교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어떤 때는 심심해서 이렇게 몸을 베베 꼰다고 하나요? 네. 좀 그런 게 보입니다. 사실 교실에 재미있는 놀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 쑥쑥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뭐라도 끝까지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하다 말고 저것도 아. 하다 말고 하다 보면 뭘 완성하는 기쁨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블럭놀이를 하더라도 뭐 조그마한 로봇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하는데 항상 연습은 작은 것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완성하는 기쁨을 느끼면 좋아질 것입니다. 저도 유치원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작지만 정리정돈 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미처 신경 못 썼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잘 알겠어요. 쑥쑥이가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군요.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기타 알아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저는 사실 쑥쑥이하고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리고 쑥쑥이 지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이고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힘들어해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선생님이 말을 상당히 걸러서 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상당히 안 한다는 뜻으로 내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심한가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 그다지 심한 게 아니다 그러면 괜찮고 중요한 건 엄마들이 그걸 흘려듣거나 아까처럼 기분 나빠하시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때 약 먹으라고 하면 그냥 괜히 약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고쳐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알아서 약도 안 먹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떤 그러면 분은 약을 반씩 다 쪼개서 먹는 사람 봤어요. 네네네 양을 줄이거나 네. 그러면 병을 키우는 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상당히 고민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엄마가 몰랐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엄마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은 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유아교육 전문가니까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7살 눈높이에 맞게 네. 정리정돈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엄마들은 정리정돈을 시키지만 혼내기만 하고 그런 게 눈높이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럴 때 간혹 드물지만 아이가 유치원에서 좀 잘 못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원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안 됐는데 다른 데 가서 잘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문제를 도움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좀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쁜. 예.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과 수시로 협력하면서 그렇죠. 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면서 하면 아마 쑥쑥이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좀 더 심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발달이 늦은 아이, 지능이 낮거나 말이 늦은 아이들, 그리고 ADHD, 의심되는 아이, 또 가벼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발달이 늦은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1년 이상 늦은 아이들이에요.
5살인데 4살보다 더 늦어 보이고 말도 늦고 이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HD는 어머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의 집중도 못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막 소리 질러 돌아다니거나 앉아있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아는요, 제일 큰 증상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늦고,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 가지 행동은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막 계속 뛰기만 하는 아이들,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5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전 선생님들이 원장님이나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어머니가 습식이 하나만 돌보지만 선생님들이 여러 아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쓱쓱이를 위해서 제가 집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검사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상담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5살 정도 아이가 문제를 보이면은 조금 좀 지켜보지요. 그리고 6살 1학기쯤에는 좀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6살 2학기나 7살이 되면 치료가 더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빨리 검사받고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것,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는 한데 가벼운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살 먹은 남자아이를 치료 교육한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애가 키도 크고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이름을 불러도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행동수정을 이용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제가 그 아이가 오랫동안 생활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제 치료 교육 과정에 참여시켜서 나중에 몇 달 후에는 바꿔 앉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앉아있고 엄마가 아이를 치료 교육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게 되죠. 자리에 앉는 거. 뭐 1, 2초만 해도 앉으면 칭찬해주고 그걸 계속 이제 늘리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수백 번씩도 하게 돼요. 네. 앉는 것부터 해서 이름 원준아 부르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원준아를 100번 불러도 쳐다보진 않아요. 그럴 때는 아이를 잡고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하면 결국은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저를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선 그리는 것, 지나고 나니까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옷 입고 벗기, 이거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저희가 그때도 5살인데 그때도 이 전문가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5살도 늦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걸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 엄마들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혹시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한테 좀 낙인 찍혀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열애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의 지도나 치료를 늦추게 되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프지만 그렇죠.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유치원 컨설팅을 나가면 이제 정말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무슨 반에 누구누구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 관찰을 하러 갈 때 그 아이를 유심히 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정말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경계사항이 있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 아이를 놓고 저도 관찰을 하고 원장 선생님도 관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네.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말은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문제죠. 또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또 이 아이의 지도를 또 방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좀 어떠시나요? 그러면 엄마들이 흘려듣지 말고 네. 오늘의 포인트는 흘려듣지 말고 네.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미 엄마는 검사를 받았거나 이미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검사 받은 결과도 선생님한테 설명해주고 또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소견을 같이 말해주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자폐아를 이제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아이가 6살에 입학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어른 화가 될 만큼 수준으로 그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월 초에 상담을 할 때 이미 조금 문제가 다른 아이하고 다르다고 느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지도를 해보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기 후반에 엄마를 다시 개인 상담을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엄마가 원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경계선에 있는 자폐 진단을 받았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엄마도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정적으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랑 이 아이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네. 같이 의논하면서 지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오늘 꼰대 타임을 한번 꼰대 찬스를 쓰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면 이게 좀 그 엄마들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렇죠. 또는 뭐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꼰대의 잔소리입니다. 첫 번째가 엄마들이 등원이나 하원 시간에 아이가 옆에 있는 데서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쑥쑥이 잘해요? 그러면 이제 쑥쑥이가 잘하면 다행이죠. 아유, 네, 잘해요, 어머니. 쑥쑥이 너무 착해. 이러면 끝나는데 쑥쑥이가 좀 안 잘할 경우에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쑥쑥이가 쳐다보고 보고 있는데 음. 거기서 쑥쑥이 안 잘한다고 말을 할 수도 할 없는 수도 거죠. 엄마랑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안 듣는 쑥쑥이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이제 바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쑥쑥이가 있는 데서 선생님한테 상담하지 말아라. 그게 저희 첫 번째 꼰대고요. 네. 오늘 좀 꼰대가 깁니다. 네. 두 들어야 꼰대는 들어야죠. 네네. 두 번째는 엄마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원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원장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작년 쑥쑥이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봅니다. 대단한 열정이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설반에서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다쳤다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밀었대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쑥쑥이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다른 애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그렇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런데 소리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누가 밀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안 믿거나 그렇죠. 원을 안 믿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끼리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여러 엄마들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게 소문이 다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원장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물어보시든지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예, 물어보시고 예. 그 말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쑥쑥이가 유치원 재미없대는데요. 또 일주일 뒤에 또 쑥쑥이가 재미없대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뭔가 선생님이 수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참 막막하죠. 차라리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면 선생님한테 개별 상담을 신청을 해서 그렇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쑥쑥이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정식으로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아 내가 좀 쑥쑥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또 쑥쑥이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그런 태도는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꼰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상담을 끝나고 나서 상담 후에 엄마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네. 쑥쑥아 유치원에서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 너 정리도 안 한다며? 에이, 엄마가 창피해서 혼났어. 앞으로 너 제대로 안 하면 유치원 안 보낼 거야. 이럴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러게 뭐 우리 선생님은 뭐 맨날 예쁜 척하고 나한테 친절한 척하고 그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고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생활하는 게 기쁠까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정말 아이들 있는데 절대 상담을 하면 안 되고 네. 듣는 데서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선생님 만났는데 쑥쑥이가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아주 명랑하고 그래서 너무 멋지다더라. 따로? 네네. 네. 쌓기놀이도 잘한다며.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친구들하고도 너무 사이좋게 잘 논다 하고. 와 대박.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정리정돈을 좀 더 잘했으면 쑥쑥이가 더 멋진 쑥쑥이가 되겠대.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너 정리정돈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아주 정말 멋진 쑥쑥이가 될 것 같으대. 알았어요. 난 이제부터 정리정돈 잘할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을 해줘가면서 네. 뭘 고쳐야 되는지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도 잘 전달을 해서 그렇죠. 선생님을 이중인격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 상담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첫째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잘 집중하는가? 네.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엄마가 알아야 할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네. 선생님이 걱정을 말씀하실 때 피하거나 흘려들지 마시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말할 때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표현을 걸러서 해서 네. 선생님을 두 얼굴의 선생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머님, 할머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마나 할머니가 무척 알고 싶은 왜 그럴까 4, 5세 우리 아이, 왜 그럴까 6, 7세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쓱쓱 박사는 매주 목요일에 새 이야기를 올립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열심히 들어주시고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서로 알려주어서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쑥쑥 박사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시면 아마 육아 갈등이 좀 줄어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힘드신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자 구호로 이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